여보세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들으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흔히 TV 속 일이라고 생각하죠. 막장 드라마, 과장된 설정, 시청률을 위한 자극.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드라마 작가도 감히 쓰지 못했을 사연입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친정엄마였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2020년대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을 수도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잘 살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42세 수지는 서울 마포구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7년, 고등학교 2학년 아들 하나, 중학교 때부터 사귀어온 남편 철민은 지금 서울 외곽의 대형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44세, 이제는 배가 조금 나오고 머리에 흰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이 그를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부동산은 동네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하다는 소문이 나 있었고 주민들이 먼저 찾아오는 중개소였죠.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저녁 7시에 문을 닫는 것이 수진의 하루였습니다. 남편 철민은 현장이 멀어서 새벽 6시에 나가 저녁 9시가 넘어야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함께 마트도 가고 이따금 동네 식당에서 외식도 했습니다. 누가 보면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저 집은 잘 사네. 그리고 수진 자신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외롭고 사실은 조금 지쳐 있었지만 그런 감정은 결혼 생활에서 당연히 오는 거라고 혼자 삼키며 살았습니다. 변화는 2년 전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했습니다. 핸드폰을 엎어놓기 시작한 것,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챙겨가는 것, 밤에 알림음이 울리면 먼저 일어나서 확인하는 것. 수지는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요즘 현장 일이 바쁜가 보다. 하지만 여자의 촉은 틀리지 않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수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철민이 집에 있어도 여기 없는 사람 같다는 것을, 함께 밥을 먹어도 눈이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끔 핸드폰 진동이 울리면 미묘하게 긴장한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수지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알아야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사실 수진에게는 결혼 내내 남편을 100% 믿지 못하게 만든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 때였습니다. 회사 동료 여직원과 철민이 주고받은 문자를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새벽이었는데 이미 몇십 개의 문자가 오가 있었고 그 내용은 일 이야기와 사적인 이야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추궁하자 철민은 말했습니다. 그냥 친한 후배야. 오해하지 마. 그때 수진은 넘어갔습니다. 아이가 어렸고 이혼이라는 단어가 두려웠고 무엇보다 틀리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 서랍 안에 조용히 넣어두었을 뿐 그것은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서랍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 3시 수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심부름센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절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부름센터를 찾아간 건 3월의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부동산 문에 잠깐 외출이라고 써붙이고 나온 날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수진의 심장이 마구 두근거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무실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50대 소장이 커피를 내밀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수지는 준비해온 남편의 사진과 차량 번호, 그리고 자주 가는 장소 목록이 적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소장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통상 2주 정도 걸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야겠어요. 그 2주가 수진에게는 평생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부동산에 앉아 있어도 손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쉬지 못했습니다. 철민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그가 들어와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래? 어디 아파?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 괜찮아.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 수지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번갈아 상상했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다. 남편이 돌아와서 우리 다시 잘 살 수 있다. 두 번째, 있다. 정말로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 모두 두려웠습니다. 첫 번째가 두려운 이유는 내가 틀렸다면 이 모든 의심이 남편에게 미안한 일이 되니까요. 두 번째가 두려운 이유는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드디어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결과 나왔습니다. 내일 오실 수 있습니까? 수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된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을 때 수진의 뇌가 0.1초 동안 멈췄습니다. 소장은 봉투를 건네며 오랫동안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미 신호였습니다. 좋은 소식이었다면 전화로도 말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수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낮 시간 어느 카페, 철민이 한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저녁 어느 식당, 철민이 그 여자와 함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밤 어느 아파트 단지 앞, 두 사람이 헤어지며 짧게 포옹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사진들을 천천히 넘기면서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한 장, 두 장에서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진,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얼굴은 66세, 흰머리가 반쯤 섞인 단발머리. 수진이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얼굴. 친정 엄마였습니다. 옥자였습니다.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이 맞습니까? 사모님?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뇌가 그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친정엄마라니, 남편과 사귀기 전부터 알고 있던 그 사람, 결혼식 날 손을 잡아주었던 그 사람, 아이가 아플 때마다 와서 밤을 새워주었던 그 사람. 수지는 한참 후에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소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6개월 이상입니다. 실제로는 더 길 수도 있습니다. 6개월. 그 6개월 동안 수지는 엄마에게 매주 전화했습니다. 힘들다고,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엄마는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수진아, 남자는 다 그래. 네가 더 잘해줘야지.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는지. 수진에게 남편과 어머니는 자신의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진 것은 수진에게 있어 세계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심부름 센터를 나오면서 수진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겠다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수진은 먼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일찍 올 수 있어? 철민은 목소리가 약간 놀란 듯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냥 오늘은 일찍 왔으면 좋겠어. 그 다음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볼 게 있어서. 옥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와서 이야기해. 두 사람은 처음에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가지로 수진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말없이 사진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펼쳐지며 사진들이 쏟아진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오해야. 수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해? 이 사진이 오해라고? 옥자는 사진을 보자마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수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차가워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인지 수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매우 조용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민 씨, 이혼해요. 엄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다. 철민이 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수진아, 문 열어. 이야기 좀 하자. 옥자도 울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제발. 수진은 방 안에서 침대에 앉아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의 항변 그는 뭐라고 했나?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철민은 그날 밤 이후 수진에게 여러 차례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한 사이였다고. 수진 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열어줬다고. 수진이 늘 일에 치여 자신에게 소홀했다고. 마음이 외로웠다고. 하지만 그 어떤 해명도 수진의 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일주일 후 수진의 집 커튼이 닫혀 있다. 이혼 서류를 접수한 건 그로부터 3일 후였습니다. 철민은 집을 나갔고 아들 민준이는 친구 집에 며칠 머물게 했습니다. 수진은 혼자였습니다. 부동산에는 잠시 영업 중단이라고 써붙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래도 버텼습니다. 밥도 먹었고 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로 접어들면서 수진은 조금씩 일상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쌓인 설거지, 리모컨 옆에 놓인 약통. 아침이 와도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잠을 자도 쉬지 못했고 깨어 있어도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뭐라고 말할지 몰랐으니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근데 상대가 우리 엄마야.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말을 했을 때 누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이미 지쳤습니다. 수지는 어느 날부터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 절차를 검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살기를 검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검색했는지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핸드폰 화면에 빛만 남아있다. 수진이 쓴 마지막 메모. 나중에 발견된 수진의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지인들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수진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너는 잘 살아라. 민준이 엄마 방문을 두드리고 있다. 대답이 없다. 이웃이 신고한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며칠째 아무 소리도 없고 불도 안 켜진다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수지는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싸늘하게 암전 긴 정적 빗소리만 들린다. 남겨진 사람들 민준의 이야기. 아들 민준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친구 집에 있다가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끝나 있었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복도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민준은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힘들었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요? 수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단 하나였을 겁니다. 괜찮아?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사람.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옥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옥자의 반찬 가게. 문이 잠겨 있다. 옥자는 딸의 부고를 철민에게서 전화로 들었습니다. 철민은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갔어요. 옥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바닥에 그냥 쓰러지듯 앉아서 오랫동안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장례식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될 테니까요. 딸이 죽은 이유가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옥자가 반찬가게 구석방에 혼자 앉아 있다. 장례가 끝난 뒤 일주일 후 옥자는 철민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수진이한테도 당신한테도 민준이한테도 죄값을 받아 마땅합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어요. 건강히 살아요. 그리고 옥자는 가게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핸드폰도 바꾸고 주소도 옮기고 아무도 행방을 몰랐습니다.
옥자는 66세, 수진의 아버지와는 1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이후 혼자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수진 하나.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이 컸다고 나중에 관련자들이 말했습니다. 수진의 남편 철민과는 결혼 이후 명절마다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진 건 3년 전. 수진이 바빠서 명절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위가 반찬을 가지러 오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가끔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나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서서히 그리고 얼마나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됐는지 나중에 옥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몰라.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어.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이 어느 선을 넘어섰을 때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철민은 편지를 수백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찾겠다고. 철민의 반지하 월세방, 벽에 지도가 붙어 있다. 수진의 장례를 치른 후 철민은 작은 방을 하나 구했습니다. 아들 민주는 외갓집 친척에게 임시로 맡겼습니다. 혼자 남은 철민은 매일 옥자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무슨 감정이었을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어쩌면 세 가지 모두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혼합된 감정이 철민을 이끈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옥자를 찾아야겠다. 철민은 먼저 옥자의 주변 인물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했던 알바생, 옥자의 오래된 친구, 근처 가게 주인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철민은 옥자의 카드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당연히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철민에게 법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철민이 찾은 방법은 옥자의 오빠였습니다. 수진의 외삼촌. 그는 철민의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전화에서도 세 번째 전화에서 결국 말했습니다. 충청도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 알아. 더는 몰라. 그리고 당신이 거기 가도 만나줄 것 같냐? 철민이 차에 올라탄다. 내비게이션에 충청도를 입력하고 있다. 철민은 그날로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읍내들을 돌아다니며 옥자를 찾았습니다. 시장도 가보고 반찬 가게들도 가보고 사흘째 되는 날 철민은 한 지인에게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낡은 아파트 입구. 철민이 호수를 확인하며 올라간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이 옥자가 아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남자 뒤로 옥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옥자는 철민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자는 이미 새로운 남자와 동거 중이었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지 채 2달도 안 된 시점에 철민은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막히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여기 있어. 꺼져. 남자도 밀쳐냈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두 중년 남자가 서로를 밀치고 주먹을 들었습니다. 옥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나왔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 두 남자가 분리되고 있다. 철민은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홀로 앉아 있는 동안 철민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수진이는 없고 수진 엄마는 저 사람이랑 살고 있고 나는 지금 경찰서에 있고 집착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철민은 그날 밤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에 빠져드는 걸까요? 충격적이어서? 물론 그렇습니다. 자극적이어서?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 수진을 보며 어딘가 자신을 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그 말을 40대, 50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슷한 말을 하루에 한 번씩 속으로 중얼거리는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수진에게 필요했던 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는 사람 단 한 명. 그게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 중장년의 고독, 왜 우리는 혼자인가? 우리나라 4050대의 사회적 고독은 조용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혼했어도 외롭고 가족이 있어도 혼자인 사람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힘들어도 티내지 마라. 참아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하지만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처럼.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 누군가도 지금 비슷한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신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 무너지기 전에 손을 내밀어도 된다는 신호. 옥자와 철민 그 후. 옥자는 충청도에서 1년 이상 조용히 지내다 서울로 돌아왔다고 전해집니다. 반찬 가게는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손자 민중과는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들만이 알 것입니다. 철민은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를 받은 후 건설 현장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 주변에 수진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먼저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요즘 어때? 힘들지 않아?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진에게 그 한마디가 있었더라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수많은 불빛, 저 빛들 중 얼마나 많은 빛이 지금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빛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에게라도 오늘 먼저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울림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고맙습니다.